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올해 4월에는 유난히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 중에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목해야 할 코인 이벤트 빅3는 하면서 4월 1일자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벤트를 단순히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을 얹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4월 20일경으로 예상됐었는데 조금 블록 생성이 빨라져서 4월 19일자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뭐 기사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면서 뭐 ETF다, 뭐 월가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반감기를 떠오를 때마다 이거 디자이너가 굉장히 설계를 잘했고 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찾아오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미국 대선 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대선이 있었고요. 24년에도 한 11월경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 반감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미국 대선에 딱 들어갈 수 있게 5월에 됐다가 뭐 4월에 됐다가 뭐 7월에 됐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뭐 11월이나 뭐 12월이나 1월이나 이렇게 뭐 언저리에서 반감기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디자이너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대선 한가운데 설계를 해놨다. 그럼 뭘 조롱을 하는 것이냐? 대선 때마다 뭐 당선자들이 이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 금리 떨어뜨려야 될 거고, 달러 무엇보다 엄청 찍어내야 될 거고, 사람들 지갑에 주머니에 돈을 엄청 유동성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그런 대선 때마다 그 공약으로 인해서 혼자 돋보이는, 남들도 뭐 물론 부동산 주식 오르겠지만 가장 돋보이는 이제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엄청난 수익률이 4년마다 돋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조롱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나를 지키는 자산으로 설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감기에 대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그렇게 좋다는 반감기가 과거마다 1년에서 1년 반 후에,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최고점이 올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반감기가 그렇게 좋다면은 그 직전이나 직후에 크게 오르지, 뭐 공급이 줄어든다면서. 근데 왜 뒤로 이렇게 당겨져서 나중에 오를까? 뭐 정점이 이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빨리 상승을 하지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요. 반감기 후에 약 4달에서 5달 정도만 횡보를 시키면 결국 개미들이 다 털려 나가더라.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한 4달에서 5달 후에 이제 상승을 그리다가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항상 정점이 오더라. 과거 3번 중에 한 번은 1년 후에 왔었고요. 두 번은 1.5년 후에 이제 최고점이 왔었거든요. 결국은 개미들 털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한번 뭐 두 번 정도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2016년도와 20년도 반감기 근처의 통계를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뭐 요런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뭐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의 이제 통계를 가져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 2020년, 2024년 뭐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4년마다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2016년도는 여기 이제 파란색 라인이 반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지금은 이제 한 4번 정도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말씀드리기로 이 4번 구간이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굉장히 지루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조정 구간이자 축적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뭐 주봉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이너스 40%, 뭐 30% 숱하게 아마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개미들이 이제 다 털려 나간 이후에 5단계 이제 초록색 포물선 라인을 그리면서 큰 상승이 나타나더라. 20년도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16년 7월이었고요. 20년도는 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그때 이제 선을 그어 놓은 거죠. 5월 달이었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 빨간 구간, 4번 빨간색 구간을 보시면
역시나 이때는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4개월 조금 넘게 횡보를 했었고요. 이때는 한 5개월 정도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루한 조정장을 가지다가 한 5달 이후로 이제 개미들 다 나갔겠죠. 그때 이후로 포물선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21년도 4월 달 이제 불장이 오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감기 그렇게 좋다면서 근데 막상 반감기가 벌어지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좋은 게 어디 있어? 채굴자들이 이제 뭐 900개를 하루에 채굴했다면 450개밖에 생산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채굴자들, 뭐 매도 기사들 아마 나올 거고, 뭐 마운트 곡수다, 뭐다 또 퍼드 기사들이 나오면서 한 이때 정도 개미들을 많이 털 수 있겠다. 물론 지금은 뭐 ETF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많이 뭐 국가 수요까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때보다 조금 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심지어 뭐 최고점을 이미 넘어 버렸었죠. 과거에는 반감기 후에 한참 후에 넘었었는데 이런 뭐 ETF로 인해 약간 뭐 사이클이 당겨졌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무튼 이때 이 빨간색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 초록색 구간에 엄청난 포물선 랠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축적과 조정과 행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계는 머릿속에 뭐 4년마다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있는 두 번째 이벤트. 아, 올 것이 왔네요. 4월 23일자로 SEC와 리플의 본 재판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자, SEC와 리플의 본 재판 재개되는 시간이 4월 23일입니다. 아,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참 지겹죠. 이게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7월 약식 판결에서 1차 승리를 맛봤는데, 그거는 이제 약식 판결이었고, 23일부터 이제 정식 재판을 비로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참 지겹게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코인인 것은 뭐 거의 1등, 2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주위에 적들도 너무나도 많죠. 폭스의 한 기자거든요. 4월 1일자 기사였는데 XRP가 7월 SEC 항소에 급락 가능성이 있다. 가만히 둬도 재미도 없고 떨어지고 뭐 락업 해제한다고 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폭스의 그 가스파리노라는 기자가 있어요. 기자는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구는 정말 리플 반 리플 진영의 거의 뭐 최고봉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SEC가 이거 증거 항소를 한다고 하면서 XRP 더 떨어질 것이다. 본인의 의견을 자꾸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도요. 레리 핑크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뭐 비트코인 ETF 승인됐으니까 뭐 다른 건 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막 얘기를 하는데 XRP에 대해서는 ETF 대답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스파리노라는 이제 폭스 기자는 XRP 현물 ETF 출시 계획 없다. 자기가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거의 뭐 거짓말 기만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막 기사로 내보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판국에 이런 적들이 정말 XRP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2018년도 11월 19일 기사였는데요. 이더리움을 제친 리플, 비트코인도 넘을 수 있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리플이요, 시가총액 2위인 적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앞으로는요,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 리플이 잘했다기보다는 이때 18년도, 19년도 하락장도 정말 22년도 못지않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정말 떨어진 와중에 더 많이 떨어져서 리플은 가만히 있었는데 비트 이더가 더 떨어져서 리플이 뭐 한때나마 시가총액 2위 코인이 됐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코인보다 힘든 코인이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리플을 관망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도 리플, 알트코인 중에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제 사다 보니까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거든요. 뭐 그 이유가요. 결국은 과거의 숱한 실패를 통해서 비트 이더의 비중이 훨씬 많아요. 그냥 리플은 하나의 알트코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에너지 낭비가 크게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둘 수 있고 오히려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볼까 이런 생각마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잡코인 뭐 특집이라고 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불장 왔을 때 안 올랐었던 코인이 있었나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웬만한 코인들은 모든 코인은 모든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최저점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는 올랐더라. 21년도에도 예외가 있었나요? 하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4월, 5월에 못 오른 친구들은 11월에라도 혼자 막 난리를 치면서 크게 올랐더라. 그럼 25년도는 다를까요? 리플이 다른 코인보다 덜 오를 수도 있고 늦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25년 이제 꽉 채워서 12월까지 본다면 그때까지 오를 수 있는 뭐 최저점 대비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얘만 빼고 다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17년도, 21년도에도 예외가 없었듯이 25년도에도 결국 제일 마지막에 제일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리플 역시도 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리플을 바라보는 멘탈이라고 할까요? 이런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4월에 다가오는 세 번째 이벤트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4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ETF 출시 3개월 차인 4월 11일, 그러니까 1월 10일인가 11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으니까 만으로 3개월을 딱 보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ETF 출시 3개월 차가 되는 4월 11일입니다. 이게 왜 이벤트가 되냐면요. 미국의 독립 투자 자문사들은 쉽게 말하면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기관들 뒤에 따라서 사는 이제 수많은 기관들 대기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새로 발행된 ETF를 매입하려면요. 3개월간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예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런칭을 할 때요. 다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 경쟁사는 뭐 하고 있어? 다 조사해와. 타사, 유관기관 비교하는 그러려면 3개월간의 비트코인 ETF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4월 11일자로 해서 딱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3개월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지 않았던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 윗사람들, 임원이나 대표님들에게 비트코인이 성과가 이랬는데요. 다른 경쟁사는 앞으로 지금 수익을 이 정도 거두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비로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1일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넣을까? 일단 적정 비율은 1%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비율인데요. 그러나 매트 호건이라는 비트와이즈 CIO가 여러 가지 영국이다 컨퍼런스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전통 금융 투자자들 대부분이 1%가 아니라 3% 정도 넣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1%였는데요. 벌써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니까 슬쩍 3%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1일자로 해서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계속 기관들이 꾸역꾸역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ETN 아직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ETF 상품, ETN이죠. 정확히는 만들어져서 투자가 될 것이다. 홍콩 ETF 아직 안 된 거죠.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일본 연기금 투자 아직 안 했었죠. 조사만 하고 있다. 중동도 수많은 이제 오일머니가 대기 중에 있다. 그리고 잊고 계실까봐 다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은행들 전 세계 은행입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여기 이 알스가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알고리즘 스테이블을 넣었는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BIS에서 1%에서 이제 많으면 2%까지 본인들 은행들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줬었죠.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언제부터 살 수 있냐면요. 은행들이 25년 1월부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본인들 준비금의 2%까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등을 살 수 있다. 그 말인즉슨요. 아직 안 샀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요. 25년부터 살 수 있고 만약 사게 되면 아마도 분기별로 보고를 하겠지만 BIS에 나 이런 코인 들고 있어요. 이런 코인 얼만큼 샀어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 샀나요? 안 샀나요? 안 샀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아직 대기 중이고요.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한번 큰 상승이 오겠지만 25년도에 한번 더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감 기발 사이클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차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조금 끝내긴 아쉬워서 부록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잠재 수요가 엄청난 국가가 있었는데요. 여기 뭐 답이 나와 버렸네요. 그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참 애증의 국가죠. 이 나라도 참 답이 없는 나라긴 한데, 일단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이 은밀히 미국 성장을 도왔다.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의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불법 이민으로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원래 노동자들이 부족했었거든요.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자 이제 힘든 걸 안 하잖아요. 다 공짜 돈 줘버리니까. 그랬는데 중국은 반대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을 해서 결국 그 노동력이 채워지면서 GDP가 올랐다. 뭐 향후 10년간 9천조 원에 달하는 이제 GDP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뭐 중국을 포함한 이민자 파워가 그렇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아무튼 뭐 시진핑 때문에 못 살겠다. 4,000km 대장정 감행. 모든 미국의 국경마다 이런 중국인들, 뭐 인도인들, 뭐 멕시코는 막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일자리가 없지만요. 미국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미국을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뭐 정치도 뭐 탄압받고 종교도 탄압받고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 결국은 시진핑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뭐 결국 부자뿐만 아니라 뭐 중산층이다 가난한 사람들 다 떠나고 있고요. 어, 아까 4,000km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3,700km입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냥 알아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한 3,000에서 5,000불 정도 들고요. 뭐 보트나 버스로는 한 10,000불, 12,000불,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것도 에콰도르 가는 거거든요. 남미, 그러니까 무비자로 이제 중국과 협업이 맺어졌기 때문에 무비자 에콰도르로 비행기로 가는 코스가 2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에콰도르에 가면 이제 작년에만 중국인들이 4.5만 명이 이제 에콰도르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에콰도르에서 이제 3,700km를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을 걷고요. 아니면 보트나 버스를 타기도 하는데 대부분이요. 남미의 그 정글과 밀림에서 죽거나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뭐 가진 돈 다 뺏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힘들게 이제 국경으로 미국 국경을 향한다고 하고요. 정말 가장 큰 고비는 에콰도르가 아니라 결국 콜롬비아와 파나마 정글 이 사이에 이제 해상에 맞닥뜨리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데요. 뭐 콜롬비아, 파나마도 그렇고 뭐 멕시코도 그렇고 중국인들 심심치 않게 굉장히 배가 뭐 뒤집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채로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와 파나마 정글 이 사이를 이제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데 중국 이민자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인구거든요. 중국 이민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인구 수가 뭐 2010년, 21년에서 뭐 거의 없었는데요. 2022년부터 뭐 한 2,000명 달하다가요. 2023년도는요. 이 통계가 1월에서 3월까지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근데 3개월 수치가 이미 2022년 1년치 수치를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 일단 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부자든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중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먹고 살려고 돈 때문에 자유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는 너무나도 뭐 힘들고요. 뭐 주식,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억압은 또 너무 심하고 탄압하고 뭐 데모하면 다 잡아가고 뭐 사라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다. 결국 떠난다. 그리고 CBDC 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오랫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나오면 뭐 통제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중국 정부에 노출되지 않는 들키지 않는 재산이 필수가 됩니다. 뭐 좀만 하면 털면 다 뭐 그 일반 중산층이나 뭐 가난한 분들뿐만 아니라요. 뭐 부자들마저도 다뭐 굉장히 뺏기기 쉬운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게 금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MZ세대뿐만 아니라 중국 모든 분들이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뭐 금값 상승을 이끌 정도로 많은 금을 사고 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들이 뭐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뭐 예금을 하면 이게 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법적인 금값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홍콩에서 지금 5월에서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예상이 되거든요. 홍콩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결국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포브스에서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었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홍콩 ETF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요. 중국에 비트코인이 합법이 된다?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낮다고 봅니다. 근데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도요, 불법이지만, 바이낸스나 게이트아이오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은행 계정을 만들어서 바이낸스를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고요. 심지어 당근 마켓처럼 그냥 뭐 지갑에 이거 보내주면 뭐 물물 교환하듯이 뭐 돈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이게 뭐 불법, 할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 이게 홍콩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이 억눌린 중국 수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월, 6월, 비록 아까 그 반감기 발 사이클로 보면 반감기 후에 조금 지루한 조정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ETF는 조금 예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전고점을 뚫을 게 아니었는데 블랙락의 ETF 덕분에 뭐 크게 전고를 이미 뚫어버렸잖아요. 하나의 홍콩 ETF는 이제 데이터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탈중앙화다 보니까 뭐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중국인들이 꽤 많이 탈중앙화 거래소도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이 5월, 6월 이즈음해서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비트코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뭐 짧게 맺어보자면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반감기도 4년마다 있고 월가나 국가의 수요, 뭐 송금 결제에 쓰인다든지 인플레이션, 전쟁, 뭐 수많은 이게 반복돼서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반감기 4년마다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국가나 뭐 기관들도 너무 많고요. 아직 실생활에도 쓰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요, 이번 사이클 불장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평생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